대한민국 넘버원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의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 벤처스 이유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저 일주일 쉬고 나왔습니다. 잘 다녀오셨죠, 출장은? 예, 잘 갔다 왔습니다. 예, 유 박사님이 옆에 앉아서 하여튼 진행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아직 제대로 못 봤습니다. 네, 네. 모니터링을 해야 될 텐데 오늘은 200만을 넘는 다운로드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예. 벤처라고 하기에는 많이 컸죠? 큰 회사죠? 아, 그렇죠. 260만, 거의 300만에 육박하는. 네, 우리 북팔의 김영석 사장님 모셨는데요. 예, 네. 사장님 본인 소개하고 회사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북팔의 김영석입니다. 예, 저희는 스마트폰 기반의 이제 컨텐츠 서비스하는 회사고요. 지금 두 분이 소개시켜 주신 대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합쳐서 260만 다운로드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지는 2011년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좀 이렇게 잘 브랜딩하는 어떤 기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사실 북팔, 북의 북 친구라는 뜻이죠. 네, 그런데 이 북팔 서비스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물론 260만 대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북팔이 어떤 서비스인지 조금 더 짚어서 네.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북팔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요즘 보면 이제 책을 잘 안 읽는다 뭐 이런 어떤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컨텐츠 소비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모바일에서 이 전자책 형태의 컨텐츠를 읽을 수 있게 서비스해주는 어떤 그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가지로 이제 요약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성 어떤 출판물들을 모바일로 바꿔서 이제 모바일 서점 형태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성 출판 시스템에서 출판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상업 출판에 출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개인 출판으로 출판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책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굳이 꼭 비싼 돈을 두고 책을 사는 것보단 저렴한 가격이나 또 아니면 무료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서비스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그 북팔 여기 앱에 그 자기 어떤 저작물을 올리는 사람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작가들은 개인 작가들은 한 2,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네. 이분들은 이제 작가 회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 웹 에디터를 통해서 자기 그 저작물을 자동으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일단 올리고 나면은 이제 독자들의 이제 냉엄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팬심이라고 얘기하는데 팬심을 500개 이상 획득하게 되면 자기 출판물을 유료로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유료 쿠폰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료 프리미엄 북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다시 저희와 작가가 쉐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컨텐츠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만약에 제가 뭐 글을 써가지고 네. 올렸어요. 그럼 네. 팬심을 획득해가지고 네. 이게 괜찮아져요. 네. 그래서 유료로 갔는데 네. 아 기왕이면 네. 정규 출판도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발전된 사례 같은 게 예, 있나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약간 게임의 방식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야구로 치면은 이제 뭐 독립리그에서 뛰다가 마이너 리그를 갔다가 메이저 리그를 갔다가 또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리그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은 일본 리그로 가거나 메이저 리그로 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도 기본적으로 저희 내부 플랫폼에서 명성을 얻고 작가로서 훈련 과정이 잘 숙달되었다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그런 에이전시 역할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이 아니라 저희보다 훨씬 더 큰 플랫폼, 예를 들면 네이버 북스나 뭐 교보나 예스24 같은 곳에서 퍼블리싱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종이책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가는 사실 저희가 이제 1인 출판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이제 그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잘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작가들은 사실 슈퍼맨은 아니거든요. 작가들은 글을, 그러니까 스토리를 창조하거나 자기 지식을 정리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책을 만드는 사람은 아닌데 1인 출판이라고 하면 그 모든 걸 다 작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약간 좀 그렇게 인식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걸 그 과정에 얼마만큼
적절한 서비스로 서포트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상품화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시간 관계상 네.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끊어서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자, 그 북팔 서비스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다운로드 면에서는 나 액티비티 면에서는 이 책을 판매하는 책을 서비스하는 회사로는 그 앱 중에서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경쟁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보가 하는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북잼. 북잼도 예. 있고 그리고 또 그 최근에 투자를 많이 받은 그 갑자기 리디북스. 리디북스도 예, 있고요. 예, 자, 네. 그런 경쟁사들의 현황을 간단하게 네. 그래서 그 네. 경쟁사 대비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네. 차별점. 네. 네.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저는 같아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모바일 그 전자책의 시장을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서점의 시장이 있고요. 그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가 오프라인에서 팔던 거를 모바일을 가져와서 파는 거죠. PC에서 예스24나 뭐 알라딘이 했던 사업을 모바일로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 사실은 저는 벤처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거는 결국은 무슨 교보나 아마존 같은 대형 업체에서 담당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지금 북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모바일에 적합한 형태의 전용 앱북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혁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뭔가 책이 단순히 종이책처럼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인터랙티브도 있게 만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술에 큰 변별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장은 그런 두 가지 시장과는 좀 차별화된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팔이 하려는 시장은 뭐냐면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바일 사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의 형태와 형식과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에 사실 포커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은 안 읽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뭐 이렇게 검색은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취급하고 블로그도 많이 봅니다. 이런 어떤 형태의 컨텐츠들을 모바일에서 가장 모바일에 핏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사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바일에서 좀 스마트폰이나 뭐 패드나 이런 상황에서 좀 그 전자책이 좀 쉽게 인터랙티브도 강화된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앱북 형태가 가장 그래도 이상적인 형태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 예. 소비할 때? 네, 저희가 생각하는 네. 차별화는 그러니까 앱북 방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개별 컨텐츠 하나하나를 앱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뭐 앱스토어에 올려놓거나 구글 마켓에 올려서 그걸 통해서 컨텐츠를 서비스하겠다는 뜻이고요. 이제 물론 그 자체가 뭐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려는 거는 그런 방향은 아니었고 저희가 하려는 모델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컨텐츠의 어떤 그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형태적인 측면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컨텐츠는 구분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 뭐냐면 지식인 컨텐츠 같은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컨텐츠들, 이런 컨텐츠들이 있고 그 상위에 어떤 직무나 자격이나 굉장히 전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 중간 레벨에 그 시장이 비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인을 우리가 뭐 또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요. 지식인을 얘기할 때 지금 지식인에는 지식인은 없고 광고인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인의 최초 모델이 사람들한테 손쉽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지식을 전달해주는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고나 바이럴에 이제 많이 응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한 컨텐츠 그리고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컨텐츠들을 퀄리티 컨트롤 해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라는 점들이 저희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이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모바일의 형식에서 그런 형태의 컨텐츠들을 체계란 문법을 통해서 가져와서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능력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런 합니다. 컨텐츠들이 주로 지금 북팔 지금 올라가 네, 있는 그러니까 일부는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전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건 방향이고 또 하나는 보급이라고 해서 당장 이제 이 뭔가 이윤을 창출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루트에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걸 지향하는 컨텐츠가
한 절반쯤 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당장 이걸 가지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들 이런 부분들도 한 절반쯤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당장 지금 사람들한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뭐 장르 소설이나 연재 소설 위주의 컨텐츠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모바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그 비어있는 시간들을 활용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다 버리는 시간이었죠. 그 버리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소비하는 컨텐츠 중에 뭐 뭔가 이렇게 흥미와 유의를 위해서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소비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의 컨텐츠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된 거죠. 토크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네. 자, 좀 가벼운 토크로. 좀 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사실 모바일이 오면 모바일 기기가 누구나 가지면서 제가 생각엔 유통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책 분야에서도 저희가 주목하는 건 결국 책이라고 하는 게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보급하는 수단인데 수단이 이제 모바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소비자와 그리고 그걸 제작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데 앞으로 생각하시기에 북팔과 같은 이런 것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어떤 장터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자기 만든 컨텐츠를 올리고 여기서 소비하는 예를 들면 그 G마켓이나 이런 그런 모델을 기대하는데요. 그런 모델이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튠즈나 그다음에 뭐 앱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나 이미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서바이브 가능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능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여기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질문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말씀하신 내용은 뭐 계속 저희가 이제까지 누적돼서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책의 미래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한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책의 미래는 아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한 건 아니고요. 책은 마찬가지로 종이책은 뭐 수천 년이 지나도 존재할 거고 또 종이책이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져서 모바일에서 서점의 형태로 판매되는 그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마켓플레이스의 형태도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충분히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책을 소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특히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책은 잘 소비하지는 않지만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들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책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욕구들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들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를 다 들고 다니니까 일단 이 딜리버리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됐다고 보고 그러면 그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지 이 부분만 고민해서 해결한다면 충분히 그런 쪽으로의 시장은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개발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저희는 약간 퍼블리싱 형태가 되는 건가요? 결국 퍼블리셔, 그러니까 컨텐츠들을 많이 확보해서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회사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퍼블리싱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능력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획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카테고리션을 저희가 잘 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잘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까지 많은 퍼포먼스를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 아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바일은 웹 PC와 다르게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 작은 화면에 이 안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존의 책의 형태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디자인 편집을 어떻게 모바일 핏하게 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경쟁력을 살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텐츠를 퍼블리싱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일단 1차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왔던 거고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냐면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려는 사람하고 컨텐츠를 소비하려는 사람을 이제 인게이지, 그러니까 이
붙여주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거는 그 약간 또 얘기가 네. 길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일단 끊은 다음에 아, 예, 다시 예. 또 설명드리는 걸로 그 하겠습니다. 초기에 예. 그 뭐 2,000명 가까운 작가들을 어떻게 네. 확보를 하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플랫폼으로 진화하려 그러면 네. 사람을 네. 모아야 되는데 네. 네. 처음에 뭐 브랜드 그 이름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람을 모으는 방법은 일단은 제일 쉬운 건 개인적인 인맥. 두 번째는 뭔가의 마케팅. 뭐 이런 거겠죠. 저희도 사실은 그 루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거는 기초 사업으로 2007년도에 먼저 한번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때 한참 유행했던 파워블로거를 규합을 해서 컨텐츠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만들어놨던 인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블로그 인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작가들을 굉장히 만들어내야겠다라고,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럼 과연 그런 작가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는 사실은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지금 자기들의 행위가 바로 큰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서비스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 컨텐츠를 갖고 이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표지를 예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교열 교정을 좀 더 자세히 봐줬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타 다른 작가들과 뭔가 이렇게 링크를 시켜서 네트워킹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원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비슷한 류의 저희와 같은 서비스들이 있었지만 저희만큼 이렇게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그런 굉장히 그 디테일한 요소에서 저희 경쟁력이 그들보다 좀 뛰어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퍼블리싱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에 북팔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회사도 가보고 그랬지만 정말 슬림하다. 예, 굉장히 슬림하면서도 이루어놓은 업적을 보면 상당히 그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앞으로 방향을 조금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 사실 그 사장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비해서 지금 한번 이렇게 업이 되셨어요. 지금 이제 약간 네,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간단하게 네.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 뭘 해야 되나요? 네. 아까 뭐 말 네, 네, 끊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나서 네, 추가로 더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희 단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1단계, 그러니까 그 네. 퍼블리싱에서 저희 컨텐츠를 계속 그 만들어냈던 단계 1단계고 그 2단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모바일에서 컨텐츠를 소비할 때는 인터넷과 달리, 그러니까 PC와 달리, PC는 검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찾았습니다. 근데 모바일은 사실은 그런 행위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맞게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방식이 모바일에는 적합한 방식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컨텐츠 이렇게 쭉 깔아놓고 여기서 너네가 마음대로 고르고 싶은 걸 골라라 라는 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스마트폰을 딱 키면 오늘 당신한테 필요한 컨텐츠는 3가지라는 식으로 누군가가 추천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추천 개인화 그렇죠. 하려면 그 알고리즘이 예. 아주 정교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건 2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알고리즘도 있어야 되고 네. 데이터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소비했는지에 대한 네. 데이터도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비전이고요.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결국은 이 사업이라는 게 컨텐츠를 저희가 퍼블리싱을 하지만 결국은 컨텐츠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과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게 궁극적인 네. 비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그 전문가 집단들이 있지만 그들이 실제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 전문 능력이나 컨텐츠를 누군가한테 소개할 수 있는 공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가 제가 궁금한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때 추천을 해주죠. 네, 추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한테 맞는 네. 컨텐츠가 푸시해서 날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푸시해 주는 그런 원 저작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양반하고 저를 연결시킨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이용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게 괜찮은 건지.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까지 예를 들면 대표님이 저희의 사용자였다면 이제까지 이분이 어떤 컨텐츠를 소비를 했고 또 이분과 비슷한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런 컨텐츠가 맞겠습니다라고 컨텐츠를 추천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추천한 컨텐츠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정리의 힘, 뭐 메모를 잘하는 법, 아니 뭐 대화 뭐 협상을 잘하는 방법,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그 카테고리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그 컨텐츠를 보고 이건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게 되고 그럼 이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누구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컨텐츠를 만든 사람과 내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Q&A를 신청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저작물들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출간한 책을 구매할 수도 있고 그분이 예를 들면 다음 달에 뭐 어디서 이런 공개 강연을 한다 그러면 강연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대개는 이렇습니다. 문화센터에 강좌를 열거나 오프라인에서 학원을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책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다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 그런 것들을 배워보고 싶으면 무슨 구청이나 무슨 문화센터에 가서 수강 신청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 모바일로 모아낼 수 있다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그 많은 다수의 대중들을 만나서 자기 컨텐츠를 소개해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요. 왓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영화들을 고르다 보면은 그 내 취향을 분석해가지고 추천해 주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 사람이 이제까지 어떤 컨텐츠를 소비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지금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제가 여기서 책을 한 500권 정도 읽었는데 이 사람이 주로 읽은 책이 무엇이냐라는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성향과 비슷한 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어떤 컨텐츠를 보는지를 매칭시켜서 추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적합한 컨텐츠는 아마 이럴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컨텐츠는 지금 이런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컨텐츠를 추천해 준다는 그런 뜻이죠. 너무 큰 시장 아닌가요? 아마존 보시면은 진짜 제가 원하는 책들이 바로바로 옆에 떠 있어서 그 충동 구매를 막 불러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힘센 애들이 막 지금 하시는 관심 갖는 말씀은 분야라. 저희가 모든 상품 카테고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추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컨텐츠를 소비할 때 크게 두 가지라고 본 거죠. 흥미거나 자기개발이거나. 그러면 자기개발용 컨텐츠들을 카테고리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향후에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뭔가 상품을 추천하는 모델을 만들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쫄지마 창업 스쿨은 다 끝났나요? 다음 주 제 강의가 마지막인데요. 와, 이번에도 하여튼 올해 사실은 2월부터 프라임이랑 3번을 진행을 했는데 매번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 전문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근데 하여튼 그 제자들이 왕중왕전에서 그 상을 받았거든요. 창업 경진대 저희가 하고 있던. 그거 다 합쳐서 하는 왕중왕전에서 상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도 받았죠. 그 엔젤 투자 5천만 원까지. 2개를 받아서 너무나 좀 보람을 느끼고. 그렇군요. 제자들이 나날이 창업전선에 뛰어들고 있군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 기회를 빌어서 지금 우리 SKT에서 최 매니저님 나오셨는데 브라보 리스타트. 브라보 리스타트 그 시니어라고 하긴 그렇죠. 45세 이상. 제가 해당됩니다. 45 이상이 CXO로 CFO를 하거나 CEO를 하거나 아니면 CIO를 하거나 하면 자격이 됩니다. 너무나 훌륭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니어 창업을 하시는 계획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왜 청년 창업만 있냐 이거죠. 1월 5일까지인가요? 1월 3일까지입니다. 국내 유일 진짜 그 45세 이상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이죠. 제대로 된 창업 프로그램이고요. 그렇죠. 예, 저는 지원도 많이 해주고요. 예. SKT에서 송 대표님도 멘토도 예, 정말, 멘토를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느낀 건데요. 네. 정말 감동입니다. 예, 그 지원하는 SKT에서 그렇죠. 지원하려고 하는 그 자세나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제공하시는 뭐 공간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돈도 일부 좀 주고요. 네. 그다음에 필요하면 기술 자금을 또 기술 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멘토링 정말 마케팅, 멘토링 예, 우리 예. 이유 대표님도 멘토하셨고 예. 정말 뭐 업계에 훌륭하신 분들을 멘토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프로보노라고 해서 SKT 안에 있는 분을 한 분을 또 모셔서 예, 몇 SK하고 분들이, 예. 협력할 것은 그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케팅 메커니즘을 지원도 없고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예. SKT 고객 기반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훌륭한 업체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네. 예, 45세 꼭 기억하시고 저는 자격이 아직 안 되는데. 그렇군요. 부럽습니다. 저도 자격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될 것 같은데. 자격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네. 예. 하여튼 예, 만 45세죠. 예, 만 45세입니다. 가셔서 한국 나이로 45세라고 우기는 일이 없도록. 예. 자, 그러면 이제 북팔 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 오늘 디캠프 예. 송년회가 있는데 매번 이 좋은 장소를 제공해주신 제공해줘서 예, 청년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창업재단, 예. 이날리 센터장님, 님을 양성원 비롯한, 팀장님, 예, 드림 캠프에 너무 심심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 청취하신 분들께도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한 2주를 또 쉬게 되죠. 예. 다음 주가 그 크리스마스 24 이브고 그다음 주가 또 연말이고 그래서 1월 7일 날 예. 다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오래간만에 영어를 쓰니까. 자, 네. 북팔. 예. 네. 네, 들어왔습니다. 자,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우리 예. 이 PD님. 예.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아까 어플을 깔아서 사용을 해봤었는데 컨텐츠가 이제 소설류도 있고, 뭐 웹툰도 있고, 아니면 자기계발서도 있고, 뭐 성인 컨텐츠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 비율이나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주력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분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 예. 지금 가장 돈 되는 컨텐츠랑 주력 분야는 어느 컨텐츠 분야? 예, 아무래도 지금 가장 돈이 되는 컨텐츠는 이제 연재 소설 같은 이제 장르 소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연재 소설류가 가장 큰 돈은 됩니다. 이제 유료화에 왜냐하면 연재 소설류는 기존에 이제 도서 대여점이라는 그 인프라가 없어지면서 모바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그대로 모바일에 와서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없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돈이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저는 그 시장은 뭐 그렇게 앞으로 크게 이제 성장하거나 창출될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당장은 저희가 이제 수익원이라는 캐시카우라는 측면에서 주력할 수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주력을 해야 될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네, 그렇지만 연재 소설류다. 네, 예. 그렇습니다. 성인물은 어떻습니까? 성인물 시장은 사실은 성인물 시장이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포류라고 그래가지고 고스톱포커 게임들이 몰락하면서 네. 오히려 모바일에서 성인 컨텐츠 시장이 많이 확장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반면에 성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나 제재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사실은 아직 뭐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성인물 가지고 무슨 돈을 번다라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물이 이미지 위주인가요? 아니면 텍스트? 텍스트죠. 텍스트.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다음 질문. 예. 네,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제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그 내용 기반의 그 추천 방법을 사용하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등은 기반 자체가 이제 그 협업 필터링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 기반 필터링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조금 궁금해요. 예, 질문을 조금 요약하면 다시 혹시 저 질문이 이제 멀리서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 요약하면 그 다른 아마존이나 또 왓챠도 그렇죠. 예, 네, 맞아요. 협업 기반의 필터링을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컨텍스트 기반의 그 필터링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래서 그 의견을 물으시는 거죠. 네. 예, 그 아까도 뭐 잠깐 언급했지만 일단 뭐 제가 개발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발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그것도 요구하신 것도 그런 수준의 요구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런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퍼블리싱하지 않은 다른 상품군들을 추천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저희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의 수준에 가장 적합한 컨텐츠가 무엇인가를 제공해드리는 차원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한테 어떠한 소비를 일으키는 것인지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 수준에 가장 필요로 한 컨텐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컨텐츠를 추천을 하면서 일종의 그 사람을 이런 컨텐츠를 소비해서 당신의 자기 능력을 레벨업하라라고 코칭하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추천이라니까 추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소비를 일으켜내는 것보단 그 사람을 좀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가르쳐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네. 자기 개발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서 사실 그런 알고리즘을 쓰게 되는 거냐. 컨텍스트 기반으로 하면 좋을까? 아니면 협업 기반으로 하면 좋을까? 협업이라는 건 딴 사람의 지금 결과물을 보고.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썼던 것들 위주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추천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컨텍스트 기반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두 알고리즘 중에서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알고리즘은 되게 두 개 기반이 주거든요. 쓸 수 있는 사실 현실적으로 구현에 들어가면 이 원칙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 두 가지 중에 좀 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뭐 저희가 어떤 것들을 지금 예단해 놓고 딱 정해 놓고 이거다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뭐 쭉 저도 이해를 해보면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저희 쪽에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이제 선택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그걸 좀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더 네, 그다음 질문. 예, 예. 질문. 그 대표님 오늘 말씀해 주실 때 이미 언급이 좀 나왔는데요. 그 특히 젊은 세대들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세대들은 책을 활용해서 정보를 소비하거나 지식을 얻지 않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데요. 어쨌거나 북팔도 책의 컨텐츠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사실 모바일에서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것도 동영상 쪽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지식이나 정보를 쉽게 얻는 방법으로 동영상이라든지 북팔에서도 혹시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뭐 영향력으로 보면 동영상, 그다음에 이미지, 그다음 텍스트 이런 순으로 사실은 사람들이 수용하는 수용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전문가들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분명히 지금 동영상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저희 컨텐츠들이 동영상에 좀 더 적합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동영상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영상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비용 코스트가 저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뭐 투자가 됐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 됐던 이런 것들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컨텐츠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코칭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걸 예단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분명히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다. 특히 지금에 있는 이런 팟캐스트 같은 예를 들면 동영상 컨텐츠나 오디오 컨텐츠들은 모바일 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이런 어떤 컨텐츠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가 저희들도 기획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마지막 질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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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아까 언급됐던 이제 북팔은 아닌데 리디북스로 예. 콘텐츠를 내려받았는데 너무 재밌는 콘텐츠여서 한 일주일 정도 좀 심취를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좀 눈이 침침해져서 안과를 갔더니 이게 진짜 노안이 와버리고 시력이 진짜로 절반 이하로 절반 떨어졌어요. 그래서 리디북스를 볼 때마다 살짝 가슴이 좀 쓰린데 물론 그 리디북스 책임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건강상의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예. 혹시 리디북스를 봐서 그런 걸까요? 북팔을 봤어야 되는데 북팔을 봤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리디북스를 봐서 스마트폰에 아무래도 이걸 책을 많이 보다 보면 눈이 피로도가 네, 그렇습니다. 상승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책볼 정도가 아니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게 저희는 입법 방식이 아니라 저희는 이미지 방식인데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얼마 정도까지 지속해서 볼까? 제가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실험도 해봤어요. 제가 직접. 그랬더니 사실 20분 이상 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자책을 본다, 책상에서 정저해서 계속 열중해서 본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컨텐츠는 사실은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애초부터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사실 뭐 아마존도 예전에 그 이제 전자잉크 같은 그런 눈의 피로를 좀 덜하는 그런 디바이스들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했지만 지금은 뭔가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서 더 다양한 인터랙티브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전용 단말기보다는 이런 스마트 패드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더 활성화된 건 사실인데 지금 그거를 업체들이 사실 뭐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여지들은 적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소비해서 그 컨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사용자 환경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원칙은 그런데 네. 제가 더 질문 덧붙이면 그래서 북한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그거에 맞춰서 예, 원칙은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래서 저희 컨텐츠들은 대개는 5분 이내에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로 그렇군요. 굉장히 분량이나 형식들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셉도 뭐 말씀드리면 5분 삼국지 이런 식으로 그냥 화장실 가가지고 잠깐 한번 일 보다가 5분 안에 싹 보고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컨텐츠들이 모바일에는 가장 적합한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하니까 북한을 보셨어야 되는데 리뷰스를 봐서 확실합니다. 그 문제가 생긴 것 같군요.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다운로드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네. 매출은 좀 어떠나요? 네. 뭐 사실 뭐 컨텐츠로 돈을 번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유료화해서 돈을 번다라는 건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은 지금 아주 의미 있는 매출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올해 저희가 예상하는 매출은 5억인데 얼추 비슷하게는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상반기에는 광고 매출이 좀 많았고요. 하반기에는 컨텐츠 유료 컨텐츠 매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자신감을 갖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컨텐츠로 파생되는 시장들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은 책을 사라 그러면 바로 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을 미리 보기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 책의 저자와 대화를 하게 한 다음에 책을 사라 그러면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뭔가의 컨텐츠로 매개를 만들어주면 그걸로 인해 파생되는 시장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쪽에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의 돌파구로 분명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예. 자, 사장님 뭐 투자가 필요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 이게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구조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더 빨리 남들보다 빨리 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얼마 정도 필요하신가요? 저희는 지금 그 시리즈 A 투자, 그러니까 아주 초기 기업 투자로 5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직원 총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이게 8명입니다. 8명에서 월 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합쳐서 월 한 4천 정도, 5천 정도. 그러면 브레이크분을 지금 맞추는 수준이네요. 네, 지금 네. 간신히 이제 BEP를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콘텐츠 팔아서 BP 맞추는 거는 진짜 예. 우리나라에서 힘든 그런 예, 뭐 능력인데. 지난번에 네. 야친이 나름 그 예, 아침도 대단하죠. 대단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마무리할 시간인데. 그러니까 컨텐츠 추천, 개인화된 추천 이쪽이 뭐 모든 그런 그 앱이든 웹이든 하는 기업들의 꿈의 영역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 향후의 어떤 그런 세상은 개인화된, 정교화된 개인화된 추천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많은 영역이고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더듬죠? 하루 쉬니까 이게 안 돌아가요.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북팔 같은 경우는 고객 기반을 좀 많이 넓혀 놓은 것 같아요. 네. 260만 다운로드에 네. 어떤 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데이터들도 많이 모아놓고 네. 분석도 이제 꽤 해온 것 같고요.
그런 기반을 이제 다져놓고 이제 점프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네. 저는 뭐 좀 리스크는 좀 많이 좀 덜어진 것 같거든요. 네. 5억 필요하시다면은 저는 한 3억 정도는 예. 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예, 좀 잘 들었고요. 그 여전히 그 고민은 그 경쟁하는 회사들이 워낙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북팔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본력이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더 열심히 더 뭔가 그 시장의 그 니치나 뭔가 그 남다른 점을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제너럴하지 않나, 너무 일반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니치를 찾아서 좀 캐는, 그냥 파고드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사업 계획이나 그런 면에서도 그래서 좀 더 좀 남다른 면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네. 네, 그 기반은 충분하게 많이 쌓았고, 그리고 260만 다운로드는 쉽게 정말 뭐 누군가가 바로 들어와서 한다 그래도 바로 할 수 있는, 쉽게 뭐 돈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1억을 투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연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